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수당이 마침내 전국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농민수당을 추진하지 않던 경상북도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지자체 간 경쟁이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농민수당이 전국적인 대세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농민수당은 2019년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등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전북, 전남, 충남 등 광역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강원과 경남, 제주는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북도 역시 올해 안으로 농민수당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모두에게 연 60만 원씩 주는 농민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두고 현장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급 주체인 지자체들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역지자체들의 농민수당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연간 적게는 544억 원, 많게는 1,767억 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앞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갈등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지난 3월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625원이 넘는 재원을 도와 시군이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반년이 지난 9월에서야 도가 60%, 시군이 40%를 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처음에는 부담률을 5대5로 하는데 시군이 재원이 없으니까 도가 조금 부담해달라는 그런 거였죠. 또 농민수당 지급액과 지원 범위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점에 대한 현장의 불만도 나타나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수당은 지자체마다 연 50만 원에서 연 80만 원까지 액수가 차이나며 지원 범위도 농가 단위부터 농민 단위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에 액수가 낮거나 지원 범위가 좁은 지역에서는 농민수당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대로라면 농민수당 제도가 지자체 간 경쟁 체제를 조장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농민수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지자체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중앙정부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사실 예산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렵고. 농민수당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비춰보면 억대 연봉은 농업과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념을 넘어서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구슬땀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면서 고소득 농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생화 재배 업종은 지난해 평균 수입이 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생화를 비롯한 계절꽃을 재배하는 경기 성남시의 화훼 농장입니다. 이곳에서 창출하는 매출은 연 3억 원 수준. 20여 년간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윤춘섭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 수입 증가세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야생화 쪽이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백문동이나 구덜초 등등 간단한 그런 야생초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도시 미화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야생화 종류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똑같은 물건 똑같은 크기라고 하면은 거의 배 정도 가는 게 야생화 가격이거든. 이처럼 최근 야생화를 재배하는 가구 수입이 큰 폭으로 뛰어 수억 원대 수입을 거두는 곳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산림청이 발표한 임업 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야생화 재배업은 평균 가구 수입이 2014년 대비 79%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1억 7,851만 원에 달했습니다. 가구 수입 증대는 야생화 판매 수입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조사 대상 농가의 작년 평균 판매 수입은 1억 5,879만 원으로 2015년에 비하면 약 2.3배 증가했습니다. 야생화 재배업은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 및 야생화원 등 공원 조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구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분재 재배업의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분재 재배업 평균 가구 수입은 7,868만 원으로 2015년에 비하면 57%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재 문화가 확산하고 중국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임원 수준의 억대 소득을 거두는 농민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한 번 더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산채 재배업과 약용식물 재배 채취업, 조경수 재배업 등 평균 수입이 감소세를 보인 업종도 있었습니다.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는 소규모 재배 임가의 비중 증가와 함께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 여파가 꼽혔습니다. 이처럼 업종에 따라 평균 수입의 명암이 갈리는 상황에서 평균의 함정을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대규모 소득 증대는 농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특화한 영농기술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평균 수입만 바라보고 농사에 뛰어드는 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촌 관광과 외식업계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합니다. 이전보다 참여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농촌관광 할인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회의를 통해 10월 30일부터 농촌 여행, 외식 할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여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체험농장 등 전국 1,500개 농촌관광 경영체에서 결제 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캐시백 형태로 최대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체험 프로그램이나 숙박 이용시설, 농특산물 구매 등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농촌 여행 할인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농촌 여행 웰촌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관광 경영치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전 응모 절차 없이 농촌 관광을 원하시는 소비자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제휴카드사의 카드로 현장 결제하시면 바로 캐시백으로.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외식업계에도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참여 조건이 완화돼 3번째 외식 후 4번째 외식 때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카드사에 따라 캐시백, 청구 할인 형태로 시행됩니다. 참여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가능하고 회당 2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됩니다. 농식품부는 30일부터 카드사에서 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일부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 매출 확인이 어려워 외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장 배달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땐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5회 외식 참여에서 3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타 지원 사업과의 비교 시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한 상황이고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농식품 분야 경기 회복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이 철저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지난 여름 역대 최장장마와 태풍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에 지원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농지 매매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해줍니다. 또 농지를 빌려 쓰는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때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최소 4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됩니다. 피해율이 30에서 40% 미만일 때는 45%가 감면되고 피해율이 80% 이상일 때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납부를 이미 해버렸으면 환불 조치가 되고요. 아직 안 나가고 12월 15일 아니면 1월 15일은 약정일인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내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업피해 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지사로 방문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은 자연재해 피해 농가 현황을 보면 2017년 369농가 대상 32억 원에서 2019년 1140농가 대상 6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컸던 만큼 지원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장점만을 갖춘 신품종 과일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외래 품종보다 뛰어난 맛과 기능으로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런 신품종 과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권소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당도, 소가종 열풍 등 과일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이에 맞춘 다양한 신품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9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양재점에서는 국산 신품종 과일을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신품종 우리과일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전국 주요 산지의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과일 전시관을 순람하고 신품종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구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전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수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품종 과일 전시장 근처에는 판매장이 마련돼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이것도 작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신품종 개발은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수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과는 그동안 후지와 홍로 두 품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품종들이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탁구공만한 미니 사과 루비에스나 노란 과피의 황옥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루비에스는 일본 품종인 알프스 오토메보다 한 달 일찍 수확하고 낙과도 없어 올해 100여 톤 이상 유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에서는 연한 초록색을 띠는 그린시스, 당도가 13.6 브릭스에 달하는 슈퍼 골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한 그린시스는 육질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검은 별무늬 병에 대한 저항성이 거의 완벽합니다. 이 밖에도 골드 키위인 스위트 골드와 씨 없는 포도인 홍주 시들리스 등 고당도 과일이 인기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들 품종의 당도는 18브릭스 이상으로 샤인머스켓 특상품 당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아열대 과일 신품목도 눈에 띕니다. 기후변화로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용과, 바나나, 그린파파야, 구아바 등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비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과일 신품종. 국산 과일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과수 소비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분변 채취 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 통제와 소독, 지역 내 가금 농장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지역에 포함된 용인, 안성, 이천 등 3개 시군 철새 도래지 인근에는 축산 차량 진입이 금지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모든 가금 농가들이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천안 직산농협이 최근 직산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들깨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역 특산물인 들깨의 인지도를 높이고 들깨를 활용한 창의적 요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4인 1조 11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들깨 요리를 선보였으며 아울러 색소폰 연주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 일부 오이 멜론 재배지에서 박과류 황화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황화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비닐하우스 출입구와 측창에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해 해충 유입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도농교원 관계자는 식물 바이러스병은 매개충을 적기에 방제해 작물에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도농기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초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농협은 지역 한우 공동 브랜드인 한우지혜가 2년 만에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한우지혜는 한우 10마리를 도축해 2플러스 등급을 받은 8마리 분으로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홍콩 수출입니다. 한우지혜는 2006년에 출범한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로 현재 도내 18개 축협 소속 1670여 농가가 한우지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 구황작물이었던 고구마가 요즘엔 다이어트 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는 대표적인 면역력 강화 식품이기도 해서 요즘 같은 때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권수환 기자가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의 고구마. 고구마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정한 면역력 강화식품 중 하나인데요.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건강 식재료로 주목받는 이유는 풍부한 영양성분 때문인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시대 식량자원으로 고구마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에서도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당지질의 강글리오시드가 항암 작용을 도와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낮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대장암 세포를 7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에 많은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구마 속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대표적인 뿌리 채소로 속이 노란색일수록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서 노화와 비만, 심혈관계 질환 등 만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만성염증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칼륨 등 무기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고구마는 구워 먹었을 때 혈당 지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써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칼륨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 단맛을 내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힙니다. 고구마 종류로는 찌거나 구웠을 때 육질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것이 특징인 밤고구마, 당도가 높고 수분이 풍부하며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중간 형태인 베니하루카, 속까지 선명한 보라색으로 특히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색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호박고구마.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좋고 또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또 우리같이 눈이 침침한 사람은 눈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고구마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주로 껍질에 많이 함유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구마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우유 조림으로 만들어 봅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썬 다음 물에 5분간 담가 전분을 제거합니다. 버터를 녹인 팬에 물기를 제거한 고구마를 넣고 중불로 구워줍니다. 여기에 우유와 설탕을 넣고 살살 저어주며 우유가 바닥에 살짝 남을 정도로 졸이면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고구마 우유 조림이 완성됩니다.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물로 씻지 않고 흙만 털어서 서늘한 곳에 둬야 하는데요. 습기가 있으면 쉽게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말리고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